먼저 이 우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마련한 교육개혁 시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주요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 시안의 세 번째를 맞는 오늘의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좌장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이 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인적 자원의 양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80~90%는 사회 진입 초기부터 사실상 실패 인상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맹목적인 성적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암기 중심의 효율적 평가 방식에 기초한 성적 줄세우기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다수 청소년들이 미처 피어나기도 전에 그 가능성이 왜곡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실패한 데 따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가정과 개인의 안정된 삶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실의 붕괴, 나아가 공교육의 실패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74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에 있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육의 기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현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그리고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등 우리 교육 이념과 목표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견 훌륭하고 아주 타당합니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교육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100년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교육 기본 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개발을 극대화한다. 둘째,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나아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셋째, 바른 인성과 체육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동시장과 학교교육의 괴리를 해소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교 신입생 선발 자유화와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현행 우리 교육 평준화 정책은 예고 등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예외적인 학교 형태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학교들이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방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등의 원칙은 깨졌고 사회적 약속은 물론 국가의 공신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반 고의 경우를 보면 교실이 붕괴되면서 사교육 의존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들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해마다 50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수요와 학교 교육의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선 입학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선발권을 주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능력이나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이에 맞는 교원을 양성하게 되면 학교 밖의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의 진로를 엄격히 규제하여 대학 입시 경쟁에서 더 이상 신종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대학 진학 희망자와 취업교육 희망자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불구교 등 직업학교 시스템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지원을 늘려서 전문 직업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 진학률의 축소와 대학 구조 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질과 품성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이나 예능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 다양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인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남다른 적성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성에 맞게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능력에 맞는 일을 할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높은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정 경제의 건강성도 급속히 무너질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학 진학률을 40%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나서 서구아파처럼 대졸자와 고졸자 간 임금과 지위 격차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학교만 나와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개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도 자연히 바뀌게 될 겁니다. 한편 대학의 개혁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초중학교의 교육 체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성적 경쟁에 몰입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킵니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하나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학습 수준별, 관심 분야별 이동 수업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교육의 확산 등 부작용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방과 후 학습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상 암기 능력과 문제풀이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로 고착되어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 양성하는 시스템도 되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창의적 경쟁력과 가능성을 포착하고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행 수능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학의 신입생 자율 선발권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변별력을 성실한 수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들에게 신입생 선발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고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신, 논술, 추첨, 면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택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제 대학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비율을 감독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겁니다. 인성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는 학업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정직, 성실성, 협동정신 등 기본적인 품성과 체력을 갖춘 인재를 더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의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가사회 공동체의 경쟁력은 인성과 체력 등 근본적인 토대가 튼튼할 때라야 비로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의 방법으로 저희는 추정권적, 엄정파적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교육정책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처럼 초변석게 되는 정책은 백년지 대계인 교육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뿐입니다. 5년 대통령 임기나 4년 국회의원 임기에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은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교육개혁은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적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에서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이러한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을 내년 총선의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